허리만 아프신가요? 무릎도 아프고 골반도 뻐근하신가요? 혹시 신발은 뭐 신고 계신가요? 슬리퍼, 고무신, 딱딱한 구두, 편해서 신는 그 신발이 허리 아픔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허리 아픈데 신발 탓이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모르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각도로 허리 통증을 풀어드립니다. 지금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건강에 도움되는 이야기 앞으로도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상우입니다. 67살이고요. 정형외과에서 38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환자들 뼈, 관절만 보며 살아온 인생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허리 아픈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요, 허리만 봐서는 답이 안 나오는 분들 한둘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 그분들 사례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73세 되신 남성 환자분이 계셨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하답니다. 똑바로 서기가 너무 힘들고 걸을 땐 한쪽으로 기우뚱했어요. 병원은 3군데나 다녀보셨다는데 MRI도 찍고 도수치료도 받고 침도 맞고 약도 여러 가지 드셨어요. 그런데도 통증이 그대로였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그 말을 듣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평소 어떤 신발 자주 신으세요? 그분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집 앞엔 슬리퍼, 외출할 땐 발 편한 고무신이요. 바로 알겠더라고요. 아, 이게 원인이겠구나. 왜냐면 그 신발들 다 공통점이 있어요. 뒤축이 없거나 무너져 있거나 바닥이 너무 얇아서 충격이 고스란히 몸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신발은 그냥 외출할 때 필요한 것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정형외과에선 신발을 몸의 일부로 봐요. 특히 발바닥은 몸 전체의 기초입니다. 건물로 치면 기초공사 같은 거예요. 발이 흔들리면 허리가 무너집니다. 그 73세 환자분도 신발 이야기 듣고는 처음엔 의아해 하셨어요. 신발이요? 설마. 근데 바꾸고 나서 몸이 바뀌더랍니다. 제가 추천한 신발은 뒤축이 단단하고 밑창에 쿠션이 있고 발볼도 넉넉한 제품이에요. 그거 신으시고 처음 일주일은 별로 차이를 못 느끼셨대요. 그런데 2주 지나고 나니 아침에 허리 뻣뻣한 게 조금씩 사라졌고 한 달쯤 되니까 등까지 쫙 펴지더랍니다. 그분 말씀이 신발 하나 바꿨을 뿐인데 허리가 이렇게 다르다니. 지금은 가벼운 산책도 매일 나가세요. 병원도 예전만큼 안 찾아오세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사례 말고도 비슷한 분들 정말 많습니다. 평생 구두만 신던 60대 회사원분, 허리 통증 심해서 퇴직까지 고민하셨는데 신발 바꾸고 나서 2달 만에 통증 70% 줄었다고 밝게 웃으며 오셨어요. 그분도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발이 내 허리였다는 걸요. 여러분, 허리 치료만으론 해결 안 되는 통증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럴 땐 발부터 봐야 합니다. 특히 신발이요. 평생을 발로 딛고 서서 일하고 걷고 살아오셨잖아요. 그 발이 편안하지 못하면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나도 해당되나 고개 끄덕이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신발은 단순히 멋이나 편함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근육이 줄고 관절이 약해지기 때문에 신발의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자, 그럼 왜 발이 흔들리면 허리가 무너지는지 다음 단계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허리 통증이 진짜 원인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허리만 치료하는 것으로 통증이 낫지 않는 분들, 그 이유 알고 계신가요? 답은 발에 있습니다. 발이 흔들리면 허리는 무너집니다. 이 말을 그냥 비유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8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그 사실을 몸으로 확인했습니다. 허리, 골반, 무릎, 이 세 부위는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래,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이 발입니다. 건물을 생각해 보세요. 기초가 흔들리면 2층, 3층이 버틸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발이 흔들리면 그 위에 있는 무릎, 골반, 허리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요, 허리가 아픈 분들 중 족저근막염이나 무지외 반증 같이 발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본인은 발이 아프다는 자각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허리가 먼저 아프거든요. 등이 뻐근하다, 허리가 찌릿하다, 이런 증상에 집중하게 되지 내 발이 원인이다 라고는 생각을 못 하십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 진찰해 보면 발이 무너져 있거나 발바닥 근막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뒤축이 안 잡혀 있는 헐렁한 신발을 신으시면 걸을 때마다 발이 좌우로 흔들립니다. 그럼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죠. 발목이 흔들리면 무릎이 같이 돌아가고, 무릎이 돌아가면 골반이 틀어집니다. 골반이 틀어지면 허리가 휘게 되죠. 결국 발 하나로 시작된 문제가 허리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걸 체인 리액션이라 부릅니다. 즉, 하나의 관절이 틀어지면 연결된 모든 관절이 차례차례 영향을 받는 구조죠. 예전에 60대 여성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골반이 틀어졌대요. 근데 왜 그런지 몰랐어요. 제가 발을 보자마자 알겠더라고요. 오래된 슬리퍼에 뒤축이 거의 찌그러져 있었고 발바닥 안쪽이 심하게 눌려 있었습니다. 이분도 골반만 치료받다가 통증이 안 나았던 분이에요. 신발 바꾸고 나서 몸의 중심이 바뀌었고 통증도 줄었습니다. 다른 예도 있어요. 무릎이 안 좋아 지팡이 짚고 다니시던 70대 남성분, 발이 안쪽으로 쏠려 있었어요. 신발 밑창도 한쪽만 심하게 닳아 있더라고요. 이게 다 불균형에서 오는 겁니다. 그 불균형의 시작이 바로 발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관절을 지탱해주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조금만 틀어져도 크게 영향을 받아요. 발목이 살짝 흔들려도 무릎, 골반, 허리까지 연쇄적으로 아프게 됩니다. 젊었을 땐 괜찮던 신발도 나이 들면 달라져야 해요. 예전엔 안 아프던 게 지금 아픈 이유, 그게 바로 체중 중심과 충격 흡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잘 못해요. 스트레칭만 해도 되죠? 물어보시는데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건 발 안정시키기입니다. 그 시작이 신발 점검이에요. 허리 아프신 분들 지금 신발 벗어두고 밑창 한번 보세요. 한쪽만 달아있진 않으신가요? 뒤축이 꺼져 있진 않나요? 신발끈을 늘 느슨하게 묶진 않으셨나요?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지금의 허리 통증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허리 치료보다 신발부터 바꾸세요. 신발이 발을 잡아주면 발이 무릎을 잡고, 무릎이 골반을 잡고, 골반이 허리를 잡습니다. 그게 우리 몸의 연결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국 발이 흔들리면 허리는 무너진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어떤 신발이 허리를 망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허리를 망치는 신발, 과연 어떤 걸까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들 편하다고 자주 신습니다. 문제는 편한 느낌이 몸에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슬리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 집에서나 잠깐 외출할 때 슬리퍼 신으시죠? 특히 뒤가 열린 슬리퍼,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일까요? 뒤축이 없어서 발 뒤꿈치가 지지를 못 받아요. 걸을 때마다 발이 뒤로 빠지려 하고 그걸 막으려고 발가락에 힘을 줍니다.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면 종아리 근육도 당기고 무릎이 긴장하고 골반이 앞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게 허리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즉, 슬리퍼 하나로 몸 전체가 틀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고무신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자주 신는 신발이에요. 헐렁하고 들어가기도 쉽고 무겁지도 않아서 편하다고 느끼시죠? 그런데 고무신은 쿠션이 거의 없습니다. 밑창이 딱딱해요. 딱딱한 바닥이 충격을 그대로 무릎, 골반, 허리로 전달합니다. 집 앞 나들이나 시장 가실 때 고무신 신고 다니시면 집에 돌아올 때쯤 허리가 찌뿌둥하고 무릎도 욱신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충격이 누적된 겁니다. 세 번째는 구두입니다. 특히 굽이 높은 구두, 예전 스타일의
딱딱한 남성 정장 구두도 예외 아닙니다. 굽이 높으면 몸이 앞으로 쏠립니다. 그러면 허리가 뒤로 젖혀져야 균형이 잡히죠. 이게 바로 허리 디스크 압박입니다. 또 발바닥이 얇고 단단하면 지면에서 받는 충격이 몸에 흡수되지 않고 허리로 바로 가게 됩니다. 무지외 반증, 족저근막염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 구두 신으시면 통증 더 심해지죠. 특히 무지외 반증 있는 분들은 앞쪽으로 좁은 구두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엄지발가락이 안으로 심하게 휘면서 전체 발 균형이 무너지는 원인이 됩니다.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분들 쿠션 없는 신발 신으면 더 악화됩니다. 발바닥 근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염증이 생기고 그게 아침 첫 발 디딜 때 찌릿한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통증들이 걷는 걸 어렵게 만들고 걷는 자세가 바뀌고 결국 허리까지 영향을 줍니다. 무심코 신는 플랫 슈즈도 문제입니다. 밑창이 너무 얇고 지지가 전혀 없는 신발, 발바닥 전체가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발 아치가 무너지면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고 골반이 틀어집니다. 틀어진 골반이 허리를 비틀어 만성요통으로 이어지죠. 이런 과정은 천천히 조금씩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해요. 그냥 허리가 조금 불편한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이렇게 넘기시는 거죠. 근데 나중엔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로 심해지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신발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슬리퍼, 고무신, 쿠션 없는 플랫 슈즈 다 있지 않으세요? 그 신발들 허리와 무릎 건강에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신발 선택을 달리 하셔야 합니다. 신발을 고를 때 우리가 뭘 봐야 하는지 다음에서 알려드릴게요. 쿠션감, 뒤축 지지, 발볼 여유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한지 이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좀 더 몸 안쪽 이야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왜 발바닥 충격이 허리까지 영향을 주는가?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릴게요. 우리 몸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무릎을 거쳐 골반과 척추로 이어지죠. 이 흐름을 운동사슬이라고 합니다. 사슬처럼 연결되어 하나가 어긋나면 전체에 영향을 주는 구조예요. 가장 아래에 있는 발, 여기서 충격이 시작되면 그 여파가 위로 전달됩니다. 일단 우리가 걸을 때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죠. 이때 지면에서 오는 충격은 생각보다 큽니다. 젊은 사람도 그렇지만 어르신들의 경우 근육이 줄어있고 관절도 약하기 때문에 그 충격을 흡수할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딱딱한 슬리퍼나 쿠션 없는 구두를 신고 딱딱한 바닥 위를 계단처럼 내려오면 발바닥에서 시작된 쿵 하는 충격이 발목을 지나 무릎 관절로 가고 무릎을 지나 골반에 전달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무릎 통증, 고관절 통증 생깁니다. 그 다음이 척추입니다. 특히 요추, 즉 허리뼈 쪽에 강한 압박이 생깁니다. 이 압박이 누적되면 허리 디스크 협착증, 심한 경우엔 척추뼈 틀어짐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실제로 엑스레이나 도해 자료로 보면 충격이 상하로 이동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병원 진료실에서도 이 흐름을 그대로 겪고 계신 분들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70대 중반 여성 환자분 몇 년째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허리는 계속 치료받았는데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을 보니 평발에 가까운 상태, 쿠션 없는 고무신 항상 신으셨고요. 걸으실 때 발 뒤꿈치로 쿵 내려앉고 무릎은 살짝 안으로 휘어져 있었어요. 이 자세가 반복되다 보면 허리는 계속 압박을 받습니다. 이분에게 제가 쿠션감 좋은 신발 추천해 드렸어요. 걸을 때 충격을 줄여주는 깔창도 같이 드렸죠. 그리고 2달 뒤 다시 오셨는데 허리가 한결 편해졌어요. 허리를 안 만졌는데 덜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충격 경로를 차단해줬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남성분인데 무릎 수술을 2번 하셨고 허리도 자주 아프셨대요. 평소 딱딱한 워커, 두꺼운 구두만 신으셨답니다. 제가 발바닥 충격에 대해 설명드리고 부드러운 밑창의 운동화,
추천드렸습니다. 지금은 걷는 자세도 달라지셨고 허리 통증도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충격이라는 건 보이지 않지만 몸에 누적됩니다. 특히 연골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겐 작은 충격도 큰 영향을 줍니다. 지면에서 오는 힘을 조절해 주는 게 바로 발이고 그 발을 보호하는 게 신발입니다. 우리가 의자에 쿠션을 왜 깔까요? 엉덩이 보호하려고요. 그런데 신발에는 쿠션을 왜 안 넣으세요? 가장 자주 쓰는 부위인 발바닥엔 오히려 딱딱한 걸 깔고 다니시죠?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신발에 쿠션이 들어가면 지면에서 오는 충격을 미리 흡수합니다. 무릎, 골반, 허리가 그 충격에서 해방됩니다. 뒤축이 잘 잡혀 있으면 걸을 때 균형이 잡히고 허리에 가해지는 불균형도 줄어듭니다. 특히 걸을 때마다 땅을 쿵 하고 누르듯 걷는 습관 있으신 분, 발이 받는 충격 그대로 허리로 갑니다. 허리 디스크, 협착증 있으신 분들 걸음걸이 바꾸고 신발 바꾸는 것만으로 통증 많이 줄어듭니다. 저희 병원 통계로만 봐도 신발 교체 후 허리 통증 개선 사례 70% 이상이에요. 그만큼 신발은 단순한 외출 도구가 아닙니다. 몸을 지켜주는 첫 번째 방어막입니다. 그럼 어떤 신발이 그 역할을 잘 해낼까요? 이제부터는 좋은 신발의 조건 3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쿠션감, 뒤축 지지력, 발볼 여유. 이 3가지가 왜 중요한지 다음 단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어떤 신발이 우리 허리를 지켜줄까요? 이 조건의 신발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3가지만 갖췄다면 훨씬 편하게 허리를 보호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쿠션감입니다. 두 번째 뒤축 지지력, 세 번째 발볼 여유. 이 3가지 조건이 왜 중요한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먼저 쿠션감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발바닥 밑창이 얼마나 부드럽고 충격을 흡수하느냐입니다. 쿠션이 없는 신발은 지면의 충격을 고스란히 발로 받습니다. 반면 쿠션 있는 신발은 지면과 발 사이에 스펀지처럼 완충 역할을 하죠. 70대 여성 환자분 한 분 항상 플랫 슈즈만 신으셨어요. 가볍고 편해서요. 말씀하셨죠? 하지만 밑창이 얇고 쿠션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래 걸으면 무릎, 허리가 찌뿌듯해지고 심지어 엉덩이 쪽까지 통증이 오셨습니다. 제가 쿠션감 있는 운동화 하나 추천드렸습니다. 걸을 때마다 푹신푹신하네요. 처음 며칠은 어색했지만 3주 지나고 나서 통증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이건 단순히 운동화여서가 아닙니다. 쿠션감 때문입니다. 밑창이 너무 얇거나 딱딱한 신발은 노년층에게 절대 좋지 않습니다. 신발을 살 때 가장 먼저 밑창을 손으로 눌러보세요. 부드럽게 눌리면 쿠션감이 있는 거예요. 딱딱하게 밀리지 않으면 그건 충격을 못 막아줍니다. 다음은 뒤축 지지력입니다. 신발 뒤쪽이 얼마나 단단하게 발 뒤꿈치를 잡아주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뒤축이 무너지면 발이 좌우로 흔들립니다. 그러면 무릎도 따라 흔들리고 골반이 기울고 결국 허리에 부하가 쏟아지죠. 슬리퍼, 고무신, 뒤가 열린 샌들 다 뒤축 지지력이 없습니다.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신발 뒤를 손으로 눌러보세요. 잘 눌리고 흐물흐물하면 그건 허리에 해가 되는 신발입니다. 딱 눌렀을 때 단단하고 형태가 유지된다면 그건 좋은 신발입니다. 뒤축이 단단하면 발목이 안정되고 걸을 때 균형이 잡힙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 환자분 중 걷기만 하면 한쪽 무릎이 아프다던 분 뒤축 단단한 신발로 바꾼 뒤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걷는 자세가 바뀐 겁니다. 마지막은 발볼 여유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발볼이 좁은 신발을 신으면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눌리게 됩니다. 그럼 무지외반증 혹은 족저근막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발이 예쁘게 보이려고 앞코 좁은 구두 신으시죠? 그게 허리까지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발 앞쪽을 손으로 눌러보세요. 발가락이 움직일 공간이 느껴져야 합니다. 딱 끼는 느낌이면 무조건 발볼이 좁은 겁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 움직이는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면 그 스트레스가 전체 자세로 이어집니다.
특히 평발이 있으신 분, 발볼이 좁은 신발 신으시면 더 쉽게 골반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신발을 고를 때 매장 직원에게 반드시 발볼이 넉넉한지 물어보세요. 사이즈만 맞는다고 발에 잘 맞는 게 아닙니다. 신발은 발 전체가 편안해야 제 역할을 합니다. 요약해 볼까요? 좋은 신발은 첫째, 쿠션감이 있고, 둘째, 뒤축이 단단하며, 셋째, 발볼에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신발은 몸 전체의 균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런 조건을 갖춘 신발은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브랜드를 특정하긴 어렵지만 몇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첫째, 기능성 운동화, 실버 세대를 위한 보행 전용 신발도 좋습니다. 둘째, 쿠션 인솔을 따로 넣을 수 있는 구조. 셋째, 끈이 아닌 벨크로나 고무 밴드로 조절 가능한 디자인. 이런 조건이 있다면 충분히 좋은 신발입니다. 너무 비싼 신발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발에 맞느냐,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느냐입니다. 지금 바로 신발장에 있는 신발들 꺼내보세요. 쿠션은 어떤가요? 뒤축은 단단한가요? 발볼 여유는 있는가요?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허리 건강을 위해 바꿔야 할 신발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좋은 신발과 나쁜 신발을 실제로 비교해서 어떻게 걸음걸이가 달라지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들으셨죠? 이제 실제로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말로만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신발 실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누가 어떤 신발을 신느냐에 따라 몸의 균형과 걸음걸이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이 실험은 실버 모델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모두 60대 후반, 한 분은 여성, 한 분은 남성, 평소 허리가 뻣뻣하고 오래 걸으면 피곤하다 하셨던 분들입니다. 첫 번째 실험은 나쁜 신발 착용 후 걷기. 두 분 모두 뒤축이 무너진 슬리퍼와 쿠션 없는 고무신을 신고 10분간 걸어보셨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양쪽 어깨 높이가 다르고 한쪽 무릎이 덜 굽혀지더군요. 등도 살짝 굽었습니다. 무엇보다 발을 끌고 걷는 모습 정말 많았습니다. 남성 모델분은 발이 자꾸 뒤로 빠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성 모델분은 발이 바닥에 닿을 때 충격이 바로 허리로 올라와요 하시더군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한 충격 전달 현상입니다. 다음은 좋은 신발로 교체. 기능성 운동화에 쿠션 인솔이 들어간 제품, 뒤축 단단하고 발볼 넉넉한 신발입니다. 신고 걷기 시작하자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첫 1분 만에 걸음이 달라졌어요. 보폭이 넓어지고 발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가고 어깨가 펴졌습니다. 특히 여성 모델분, 허리가 더 곧게 펴지는 느낌이에요. 몸이 위로 쭉 올라가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남성 모델분도 무릎이 편하니까 허리가 덜 흔들려요 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같은 몸인데 신발만 바꿨을 뿐입니다. 심지어 자세만 달라진 게 아닙니다. 걸음 속도도 약 15% 정도 빨라졌고 보폭은 평균 10cm 넓어졌습니다. 같은 길을 걸었는데 덜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신발이 충격을 흡수하고 발을 지지해 주니까 몸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에너지 소모가 줄어드는 겁니다. 또 하나 보여드린 건 계단 오르내리기. 나쁜 신발 신고 계단 오를 때는 무릎이 먼저 움직이고 허리는 뒤로 꺾이며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내려올 땐 충격이 바로 무릎으로 와서 버거워 보였습니다. 반면 좋은 신발 신고 같은 계단을 내려오니 무릎이 부드럽게 굽혀지고 허리도 곧게 펴진 상태 유지, 팔에 힘을 거의 주지 않고도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실제로 병원 재활에서도 정확하게 관찰됩니다. 신발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균형, 안정감, 체중 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아직 괜찮은데, 하지만 어느 날 허리가 자주 뻐근하고 무릎이 욱신거린다면 이미 신발이 몸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함이 없더라도 잘못된 걸음걸이가 오래 지속되면 반드시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하루에 5,000보 이상 걷는 분, 시장, 산책, 교회, 모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일수록 신발 상태가 몸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제가 만난 60대 남성분은 처음엔 신발이 뭐 그리 중요하냐 했는데 지금은 허리보다 신발부터 챙겨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걸을 때 발이 받는 부담을 줄여주는 신발이 몸 전체를 보호해 줍니다. 이제 여러분도 직접 실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나쁜 신발 신고 10분 걷기, 좋은 신발 신고 10분 걷기, 발바닥, 무릎, 허리 어디가 더 편한지 비교해 보시면 금방 느껴지실 겁니다. 우리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좋은 환경을 주면 그만큼 회복도 빠릅니다. 이제는 누가 뭐래도 내 발, 내 허리, 내가 먼저 지켜야죠. 자, 그럼 실제로 신발을 바꿨더니 허리 통증이 사라진 시니어분의 생생한 이야기 다음에서 들려드릴게요. 이제 여러분께 진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발 하나 바꿨을 뿐인데 수년간 앓던 허리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시니어분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저희 병원에 상담 오셨던 72세 김정호 어르신 사례입니다. 김 어르신은 평생 자동차 정비 일을 하셨어요. 30년 넘게 허리를 굽히고 차 밑에 들어가고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하신 분입니다. 퇴직 후에도 가끔 마을 사람들 오토바이 고쳐주시고 동네 어르신들 잔일도 도와주시면서 활동량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좀 무리했나 보다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통증이 한 달, 두 달 계속 이어졌습니다.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찌릿하게 허리를 잡고 일어나야 했고 길게 서 있어도 허리가 뻐근해서 자꾸 주저앉게 되었다고 해요. 병원도 가봤습니다. 물리치료도 받았고 진통제도 드셨습니다. 조금 좋아지는 듯 하다가 또 아프고 그래서 늘 이 나이에 뭐 하고 포기하려던 찰나 딸이 저희 병원에 모시고 오셨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본 건 김 어르신이 신고 계시던 오래된 고무신이었습니다. 뒤축은 거의 찌그러졌고 밑창은 평평하게 달아 있었습니다. 발을 뒤에서 봤더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무릎도 약간 안으로 돌아가 있더군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허리 치료도 중요하지만 발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신발을 바꿔보시죠. 김 어르신은 이 나이에 무슨 신발이야. 발은 편하면 되는 거지 하시더군요. 하지만 믿고 따라 주셨습니다. 제가 추천한 신발은 발 뒤꿈치를 단단히 잡아주고 밑창에 쿠션이 들어간 보행 안정용 신발입니다. 처음 며칠은 조금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괜히 단단해서 답답하다 하셨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 이상하게 덜 피곤하네 하시더니 2주쯤 지났을 땐 허리가 덜 아파요. 아침에 일어날 때 훨씬 편해요. 말씀하셨어요. 한 달이 지난 후 정기 진료 오셨을 땐 표정부터 달라졌습니다. 등이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가 더 부드러워졌어요. 이 신발 덕에 다시 마당에서 고추 말리고 옆집 아저씨 오토바이도 고쳤어요. 그 말씀 듣는데 정말 뿌듯했습니다. 허리만 보지 않고 신발을 봤기 때문에 찾아낸 해법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도 계십니다. 68세 주부이신 정순이 어르신 하루 종일 집안일 하시느라 하루 5,000보 이상은 걷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2년 전부터 허리가 아파서 허리 보호대까지 착용하셨습니다. 심할 땐 이틀에 한 번 파스 붙이고 주무셨대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낡은 플랫슬리퍼를 항상 신고 계셨습니다. 발에 힘이 없고 무릎도 살짝 안쪽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 이분께도 발을 안정시킬 수 있는 T축 고정 신발 권해드렸습니다. 특히 깔창에 맞춤형 쿠션이 들어간 제품. 딱 2달 뒤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며 다시 내원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허리띠도 안 해요. 파스도 안 붙여요. 이 신발 신으면 덜 피곤해요. 집안일 해도 좀 더 버틸 수 있어요. 어르신의 그 말이 저에겐 최고의 보람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분들이 신발 하나로 통증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다. 근데 해보니 달라졌다. 이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되시죠? 신발이 뭐 얼마나? 그 생각 버리셔야 합니다. 발이 흔들리면 허리는 무너집니다. 단단한 신발은 몸 전체를 지지해주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허리를 지키는 일상 습관, 생활 속 실천법 다음에서 알려드릴게요. 신발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허리 건강을 오래 유지하려면 생활 속 습관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바로 앉아 있는 시간입니다. 생각보다 오래 앉아 계시죠? TV 보실 때, 식사하실 때, 차 마실 때 길게 앉아 계시는 시간이 누적되면 허리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활 습관은 앉는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자에 앉을 때 등받이에 기대거나 허리를 둥글게 말고 앉습니다. 이 자세, 허리 디스크에 가장 나쁩니다. 허리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눌리면서 통증을 유발하죠. 앉을 땐 의자 깊숙이 앉되 허리를 곧게 펴고 발바닥은 바닥에 편안히 닿도록 하셔야 합니다. 무릎과 엉덩이는 수평이거나 무릎이 약간 높아도 좋습니다. 발이 붕 뜬 상태로 앉으면 허리 근육이 더 긴장하게 됩니다. 쿠션이나 작은 발받침대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앉아 있을 때 발 위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를 꼬거나 한쪽 다리만 빼는 자세 자주 하시죠? 이게 바로 골반을 틀어지게 만드는 가장 흔한 습관입니다. 골반이 틀어지면 허리 근육도 한쪽만 과하게 쓰이게 되고 결국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정자세로 앉고 양발은 어깨 너비로 바닥에 붙이고 자주 바른 자세를 의식해 주는 것만으로도 허리는 한결 편해집니다. 세 번째는 오래 서 있을 때의 요령입니다. 시장 보실 때나 설거지 하실 때 가만히 서 있는 시간이 은근히 길죠? 이때 한 발은 작은 받침대에 올려놓는 게 허리 부담을 줄여줍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리가 모두 똑같이 서 있을 때보다 한쪽이 살짝 올라가 있으면 허리 근육이 덜 긴장하게 됩니다. 서서 일 보실 땐 주방용 발판이나 전화번호부 같은 책을 하나 깔아두시고 발을 번갈아 올려놓아 보세요. 허리가 정말 편해집니다. 네 번째는 신발 교체 주기입니다. 신발도 수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발이라도 오래 신으면 밑창이 닳고 지지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뒤축이 한쪽만 다르면 몸의 균형이 무너져 통증이 생깁니다. 보통 1년에 한 번은 신발 상태를 점검하고 밑창이 닳았거나 형태가 무너졌다면 과감히 바꿔주셔야 합니다. 아끼다가 더 큰 병 생깁니다. 다섯 번째는 깔창 활용법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기능성 깔창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족저근막염이나 무지외 반증이 있으신 분들은 전용 깔창만 잘 써도 보행이 훨씬 편해지고 통증이 줄어듭니다. 맞춤형 의료용 깔창이 부담되신다면 쿠션이 들어간 스포츠용 깔창도 좋은 대안입니다. 단 깔창을 넣을 경우 신발 안쪽 공간이 좁지 않은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발등이 눌리면 오히려 피곤해지거든요. 여섯 번째는 하루 중 가볍게 걷는 시간 확보입니다. 신발도 바꾸고 자세도 바꿨다면 이제는 움직여야 합니다. 집안에서라도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 1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 이게 혈액순환과 허리 근육 이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 후 2030분, 이때 혈당도 안정되고 소화도 잘 되며 허리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일곱 번째는 누워있을 때의 자세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TV 보실 때 베개를 2개, 3개 겹쳐놓고 보시는 분들 많죠? 이 자세, 목과 허리 모두 망가뜨리는 습관입니다. 누울 땐 목을 적당히 받쳐주는 베개 하나만 사용하고 무릎 밑에 얇은 쿠션을 넣어주시면 허리가 훨씬 안정됩니다. 옆으로 누울 땐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면 골반 비틀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작은 실천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정말 몸이 달라진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자주 묻는 질문들 Q&A로 정리해서 다음에서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만 모아서 속 시원히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 보고 나면 남는 궁금증 거의 다 해결되실 겁니다. 첫 번째 질문, 운동하면 다 좋은 건가요? 정답은 아닙니다. 운동화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운동화도 종류가 많고 기능도 다릅니다. 특히 요즘 유행하는 패션용 운동화 중엔 밑창이 너무 얇거나
지지력이 약한 제품도 많습니다. 운동화가 좋아 보이더라도 쿠션감, 뒤축 지지력, 발볼 여유,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허리 건강에 좋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두 번째 질문, 깔창만 바꿔도 효과가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정답은 어느 정도는 있다입니다. 기능성 깔창은 발바닥에 가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족저근막염 있으신 분들은 깔창만 잘 써도 통증이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신발 자체가 너무 낡거나 구조가 나쁘면 깔창 효과도 반감됩니다. 깔창은 보조일 뿐 기본 신발이 좋아야 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 슬리퍼 중에서도 좋은 제품이 있나요? 있습니다. 요즘은 실내 전용으로 뒤축이 잡혀 있고 쿠션감도 좋은 기능성 슬리퍼들이 나와 있어요. 다만 주의할 점은 실외용으론 부적합하다는 것. 실내에서 짧게 걷는 용도로는 좋지만 오래 걷거나 외출용으론 운동화가 훨씬 낫습니다. 네 번째 질문, 무지외 반증이 있는데 어떤 신발이 좋을까요? 무지외 반증 있으신 분들은 발볼이 좁은 신발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엄지발가락이 더 안으로 말리게 되니까요. 발 앞부분이 넓고 앞코가 둥글며 부드러운 재질의 신발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발볼이 맞지 않으면 깔창도 의미가 없어요. 신발 자체가 넓고 편안해야 통증이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질문, 겨울에 신는 방한화나 부츠는 어떻게 골라야 하나요? 겨울용 신발은 보온성도 중요하지만 미끄럼 방지도 필수입니다. 눈길이나 빙판에서 미끄러지면 허리, 골반 다칠 수 있어요. 미끄럼 방지 밑창이 있고 발목을 감싸 안정감 주는 디자인이 좋습니다. 무겁지 않은 소재 선택도 중요합니다. 너무 무거우면 걸을 때 피로가 쌓이고 자세가 무너집니다. 여섯 번째 질문, 하이힐은 정말 안 되나요? 네, 정말 안 됩니다. 특히 3cm 이상 굽은 신발은 허리에 큰 부담이 됩니다. 하이힐을 신으면 몸이 앞으로 기울고 허리가 과도하게 젖혀져서 디스크나 협착증 유발 위험이 큽니다. 만약 꼭 굽이 있어야 한다면 23cm 정도 낮은 굽, 그리고 굽 전체가 넓은 형태로 체중이 분산되는 신발을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질문, 신발끈 없이 신는 게 편한데 그런 신발도 괜찮나요? 편한 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발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뒤축이 흐물흐물하면 걸을 때마다 발이 흔들리고 무릎, 골반도 함께 흔들립니다. 신발끈 없는 디자인이라면 밴드나 벨크로 타입처럼 발등을 꽉 잡아주는 구조여야 합니다. 그래야 걸을 때 안정됩니다. 여덟 번째 질문, 신발 한 켤레로 1년 이상 신어도 되나요? 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일상에서 자주 신는 신발이라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한 번은 점검하셔야 합니다. 밑창이 닳았거나 신발이 비틀어졌다면 바꾸셔야 합니다. 특히 뒤축이 한쪽만 많이 닳아 있으면 몸의 균형이 이미 틀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신발은 자동차 타이어와 같습니다. 마모되면 미끄러지고 자세도 망가집니다. 정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질문, 신발 사러 갈 때 뭘 꼭 확인해야 하나요? 첫째, 발 길이뿐 아니라 발볼도 꼭 측정하세요. 둘째, 양쪽 다 신어보고 실제로 걸어보세요. 셋째, 오후 시간에 신발을 사세요. 왜냐하면 오후가 되면 발이 부어서 실제 크기와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양말을 신고 신어보셔야 정확한 착화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이런 신발들은 어디서 사면 좋을까요? 대형마트, 정형외과 협력 매장 또는 기능성 신발 전문 브랜드, 이런 곳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실버 전용 라인도 많이 나와 있어서 디자인도 무난하고 기능도 충분합니다. 가격도 너무 비싸지 않으면서 기본 기능 갖춘 제품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발에 꼭 맞느냐,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췄느냐, 쿠션감, 뒤축 지지, 발볼 여유,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직접 걸어보시고 발이 편안하다 느껴지는 신발, 그게 여러분께 딱 맞는 신발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정리하면서 실천 방법 다시 알려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시고 어떠셨나요? 처음엔 설마 신발이 의심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들으시면서 고개 끄덕이셨죠?
허리 아픈 이유, 어쩌면 신발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실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신발장 앞에 서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발, 지금 어떤가요? 슬리퍼, 고무신, 뒤축 찌그러진 운동화, 밑창 다 다른 구두, 혹시 이런 신발 하나라도 있다면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허리는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사소한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통증이 된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습관 하나만 바꿔도 됩니다. 신발 하나만 바꿔도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내가 걸을 때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발이 어떤 신호를 주는지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신발을 내 몸의 일부처럼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지금 당장 신발장을 열어보시고 이 세 가지를 점검하세요. 첫째, 쿠션감이 있는가? 둘째, 뒤축이 단단한가? 셋째, 발볼 여유가 있는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면 여러분의 허리는 계속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허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70대 분도 바꾸고 나아지셨습니다. 80대 어르신도 지금은 허리 펴고 시장 다니십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좋은 자극을 주면 천천히라도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신발장부터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외출엔 나에게 맞는 신발로 내 발을 보호해 주세요. 그게 곧 내 허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허리는 신발이 지킵니다. 다음 영상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